원고가 이제 세계지 보험사를 상대로 고주파 절제술 수술보험 사건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쟁점이 있지만 그보다는 이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느냐 이러한 쟁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 전문 변호사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리를 제공하고 관련 판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승소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 결절이 2cm가 넘으면 승소하고 2cm가 안 되면 패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cm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지만 2cm가 넘는다고 다 승소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cm가 안 돼도 승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2cm는 넘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 감정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진료기록 감정에서 결론이 경과관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수술보험 사건은 그 몇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진료기록 감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감정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와도 승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승소를 할 수 있는지 이 판결에 그 판사님이 아주 자세히 잘 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판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에 이제 선고된 판례고요. 이제 원고가 이제 세계지 보험사를 상대로 고주파 절제술 수술보험 사건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쟁점이 있지만 그보다는 이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느냐 이러한 쟁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 전문 변호사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리를 제공하고 관련 판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일부 판례를 보니까 이것도 방어를 제대로 못해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수술보험금을 패소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 그래서 이 원고나 피고가 변론을 안 하면 판사는 그거는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탓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수행을 하면은 뭐 수술이 필요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이 아니다 그래서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이 약관상 수술 해당 여부는 이게 쟁점이 뭐냐면 이 고주파 절제술이라는 게 피부를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에 생긴 결절을 고주파를 이용한 열로 태워 개사시키는 방식의 치료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이건 수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보험 지금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판사님이 좀 자세히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약관상 수술이 절단, 절제 등 뭐 이와 유사한 조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주파 절제술이 이 절단이나 절제에 명백히 들어맞는 종류의 수술은 아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이 약관에서 수술이 아니라고 정의한 게 있습니다. 흡입 전자 신경 차단인데 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술의 정의에서 명백히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 종수술이라 그래가지고 1종에서 5종 수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또 특약이 있는데요. 이 수술 분류표에 보면은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을 일부 이 수술의 범위에 포함하는데 이 갑상선 절제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로 봐야 된다. 그리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원칙. 이 약관규제법에 따른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도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약관상 일반적인 수술의 정의에 포함된다. 이렇게 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치료의 필요성. 이 얘기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다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다. 지켜봐야 되고 지켜보다가 증상이 심해졌을 때 수술을 하는 게 맞다. 근데 많은 그 계약자들이 증상이 심하지도 않은데 고주파 절제술 수술하고 수술보험 청구하는 건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환자를 직접 치료할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치의가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도 다시 심사를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치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판단은 그 자체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네, 요거는 뭐 요즘에 파일 받아보면 다 이런 내용이 오고요. 요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변호사라면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건데
그럼 이분은 결론적으로 감정선은 경과 관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승소를 했나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이분은 이미 예전에도 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3월 17일에 이물감을 호소해서 다시 병원에 갔고요. 다시 갑상선 결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한 6개월이 아니라 8개월 정도 지난 거죠. 갑상선의 외관 변화, 이물감, 통증, 목이 붓고 목소리 변화, 피로, 잔기침, 가래, 발열감, 두근거림, 체중 감소를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갑상선 좌측 상엽에 2cm가 넘는 결절, 중하엽에 2cm가 넘는 결절이 존재하는 걸 확인했고요. 이 감정이는 주치의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감정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2022년 3월 17일 초음파 영상에는 2cm를 초과하는 결절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2022년 3월에 갔을 때는 2cm 넘는 결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2022년 11월에는 모두 2cm가 넘는 결절이 확인된 점을 보고인데 동일한 결절의 크기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경과 관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3월에는 그렇게 안 컸는데 6개월 후에 갔더니 이게 커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결절의 크기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동일한 결절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2022년 3월 초음파상 2cm 미만이었던 결절이 약 8개월 후인 2022년 11월경에는 2cm를 초과한 것으로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결절의 성장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결절이 천천히 자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급속하게 자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급속하게 자라는 결절을 보인다. 그리고 감정이는 이 원고가 이렇게 증상 호소한 게 있었죠. 이 앞에 보시면 뭐 외관 변화, 이물감, 통증, 목이 붓고 목소리 변화 뭐 등등등 이런 증상이 그 갑상선 결절을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도 하면서 반드시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게 뭐 때문에 있는지 감정이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갑상선으로 인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이나 이런 걸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구에 의하면 증상이 있는 갑상선 결절 크기는 평균 3.8cm라고 하는데 또 그 편차는 1.9cm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이 얘기는 보통 평균적으로 3.8cm가 돼야지 이 지금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나오는데 편차가 1.9랍니다. 그러면은 3.8에서 1.9를 마이너스를 하면은 1.9가 나오죠. 그러니까 1.9cm에서도 그 갑상선 결절의 증상이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고려를 하신 거고요. 이 아래 내용은 이제 학회 주장들 얘기 설명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치의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관찰되는 결절의 크기와 두 차례에 걸친 병리 검사의 결과 외관 변화와 이물감 통증 등을 호소하는 원고의 상태를 신중하게 살핀 뒤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해야 했다 보이고 소견서에 의하면 수술 이후 호소하던 증상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로 그 원고의 고주파 절제술 수술보험을 지급하라 이렇게 승서를 했습니다.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수술보험금 사건은 이제 또 제가 승소한 거 설명드렸는데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진료기록 감정서상은 경과 관찰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지만 뭐 여러 가지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 판사는 수술보험금 지급하라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 고주파 절제술 수술보험 사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없지만 어쨌든 좀 크기가 큰 거는 좀 승소 가능성이 높고요. 또 크기가 적다 그래도 이게 또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cm가 넘는다 그래서 무조건 승소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설명드림으로써 갑상선 결절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